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NBA는 앞서 보신 뉴스 특보에 이어서 약 2시간 전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4시 30분쯤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가려는 공수처 검사와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선 시민들의 찬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이고우 변호사님, 사회부 박규원,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박 기자, 공수처가 드디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속보들 보면은 경찰이 지금 관저 쪽에 사다리를 대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해보면 1차 집행 때보다는 시간이 2시간이나 좀 앞당겨진 것 같아요. 5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5시를 좀 선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공수처가 일단 집행 시작을 공지하지 않고 계속 기밀에 붙여왔습니다. 일단 5시에 시작한 이유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집행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붙여왔는데 언론을 통해서 오늘 새벽 집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새벽부터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집행을 하러 출발한 시간이 오전 6시 조금 넘어서였거든요. 결국 대치를 이어가다 집행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조금 더 일찍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관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모습이 지금 저희가 비춰드리고 있고 경호원들의 모습이 함께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경찰이 관저 쪽 초소 쪽에 사다리를 투입해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저를 개방하라는 경고 방송,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경찰이 밝혀온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전해드린 내용이 지금 들어온 최신 속보 내용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체포에 나섰는데 지금 경호처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대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 가능성, 변호사님 실제로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2차 집행이 성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찰 인력이 지금 벌써 나오는 보도 내용만 해도 3,200명에 1,000명까지 4,000명 이상의 인력들이 현재 경찰이 이 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경찰이 미리 짜둔 이 매뉴얼대로 1차 저지선에서 막힐 경우에 곧바로 지금 한 1시간 정도 대치를 이어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회 고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라는 이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에 대해서는 긴급 호송을 하겠다 일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사전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이 과정 중에 물리적 충돌이 만약 발생한다면 이 소방당국의 협조를 통해서 부상자 이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곧바로 소방대원들이 긴급 투입이 돼서 이 부상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또 가까운 병원으로 호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대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졌다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관저를 개방하라는 방송을 지금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저 쪽의 초소에 사다리를 대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비공개 원내 운영전략회의를 위해서 국회 본관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 나왔나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상의원총회를 새벽 6시에 이른 시간에 열어서 굉장히 비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도부는 관저 앞에는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하다, 위법한 수사니까 당장 멈춰야 한다, 이런 뜻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저 앞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이 공수처에 나가 있는 저희 현장 기자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일단 재시작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도 가용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공수처가 오늘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공수처 차량 일부는 새벽 4시쯤 관저 앞에 도착했고 조금 전 새벽 5시부터 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내용을 낭독하며 집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집행을 계속 저지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도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수색 예외 규정을 담고 있는 형소법 110조, 111조가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약 40여 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가용 인력 대부분을 현장에 투입하는 셈인데요. 지난 1차 집행과 달리 실패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영장 집행을 코앞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관저구역 출입 허가 공방이 있었다고요. 네, 공수처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군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구역 출입 허가 회신을 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약 2시간 뒤 윤 대통령 측은 55 경비단이 공수처로 보낸 문서를 공개하며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55 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가 결코 없다며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55 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공개하며 출입 허가 공문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오후 4시 25분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경호처에 추가 승인이 필요한 점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받은 두 번째 공문은 저녁 7시가 넘어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55 경비단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하여 만든 셀프 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저구역 허가 진실 공방은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경찰과 불법 영장인이 돌아가라는 변호인단이 2시간 가까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손성민 기자. 지금 서울 한남동 네.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5시쯤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직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역시 국가보안시설에 출입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시한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일주일 전이나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허용될 수 없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관저 인근은 경찰 기동대를 비롯해 약 3,2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는데요.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체포와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때 관저 앞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 1명이 발생해 곧 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저지가 이어지면서 이곳 관저 앞 분위기는 점점 더 격양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관저 앞 분위기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뭔가 발표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에 앞서서 경찰에 대한 경찰 관련 경찰이 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새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 지금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 앞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는데 김기현 의원이 뭔가 발표를 하려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철규,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가 불법이라고 규정합니까?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리와 언론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견도 안 거치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는 불법적인 계엄령이 제멋대로 그게 해석하여 진짜 불법입니다.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정부에 발부하는 엄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적용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입니다. 계엄령이 불법이라고요. 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계엄령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그 뒷감당도 못하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십시오.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폐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영장이 불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시설인 대통령 영장이 관제에 불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날 관리자인 경호 영장이 차장을 불법이 아니라 없이 계엄령이 집행될 수 불법입니다. 없는 것이 더 계엄령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장이 불법이 아니고 계엄령이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십시오. 김기현 의원이 영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발언을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상황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좀 격해진 모습인데요. 1차 집행 때와 좀 달라진 점이 1차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왔고 또 변호인단도 관저 입구 바깥까지 나와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 아까 보였는데 또 저지선을 뚫으려는 상황에서 격해지면서 아까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고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송진호 변호사는 물론 또 지금 김기현 의원 등 당직자들이 인간띠를 둘러서 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김도영 기자,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지금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집결을 한 걸로 보이나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기에는 대략 한 30여 명 정도 집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신동욱 원내대변인 역시 오늘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앞 집회에 3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경력이 1차 때와 달리 경력이 많이 투입됐던 만큼 한강진역에서 관저까지 가는 길이 막혀서 집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전하기를 아비규환이다. 모두 다 의원들이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전달을 해왔었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 중심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시 집결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제 공수처 수사의 불법 부당함을 지금 말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의원총회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위한 건지 체포만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무리한 수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어떤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공수처가 정당성을 내팽겨쳤다. 체포영장은 즉각 중단하라. 그다음에 이 공수처의 불법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경호처의 허가가 없는 집행 시도는 이 불법적이고 이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 김기현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관저 앞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안에서는 경호차 차량들이 관저 내에 집결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저지선을 만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전에 또 전해드린 거는 경찰이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 경고를 하는 관저를 개방하라고 하는 이 경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경고 방송하는 게 이 어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인 경우에 네. 집에 이제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요,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몇 번 고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 고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소방서를 대동을 해서 출입문을 개방을 시도하는데요. 개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엔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출입문을 제거해버리는, 떼어버리는 그러한 행동도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해서 경찰 방송으로 현장에서 관저의 출입문을 개방하라라고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 기간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출입문 그 자체를 떼어버리는 선택도 경찰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출입문을 개방하라라고 계속해서 방송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방송 전에는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이 경찰 방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서도 현행범에 대한 체포, 또 출입문에 대한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영장 집행의 구체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법을 지키고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무리한 물리력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현장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규탄을 하는 도중에 울먹이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현장에서 지금 고성과 함께 지금 지지자들의 소리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지만 음향이 지금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규탄 도중에 울먹이는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사단을 동원해서 형사 등 1,000명이 넘는 압도적인 인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총동원령을 요청하고 지휘관 회의까지 소집을 했지만
이 경찰관 사이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 인력이 크게 늘어날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박규영 기자, 이 조폭과 마약 사범을 잡는 체포 전문 베테랑 형사들까지 총 동원한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투입된 인력이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건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인원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 집행 당시에는 이제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을 합쳐서 총 80명 정도가 집행에 나섰는데요. 이제 경호처 직원을 전부 합치면은 2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집행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수도권 지방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총 1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1000명 전체가 다 관저 앞에 나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총 동원 인원이 1000명이라는 것은 경찰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형사기동대, 반부패 수사대, 마약범죄 수사대 등 현장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만 301명으로 4개 시도경찰청 형사들을 합하면 이제 경찰이 발표했던 1000명이 되는 건데요. 과거 80명으로 1차 집행 때 80명으로 집행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 지금 일각에서 살펴보면은 경찰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게 장기전에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략을 좀 경력을 많이 투입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장기전을 좀 시도할 구체적인 어떤 전략 같은 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경찰이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전으로 2박 3일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런 장기전에 대비해서 일부 물품들도 확보를 미리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호처 인력은 아무래도 200명에서 막아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찰은 1000명 가까운 인원으로 체포조를 교대로 돌리면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체력 저하를 노려서 집행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까지만 지금 들어온 상황을 보면은 이 대치가 이렇게 쉽게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고 방송 후에 문을 뜯어내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뒤에도 경호원들이 또 있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까지 있기 때문에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박규영 기자 설명처럼 경찰이 대비하고 있는 2, 3일의 장기전도 돌입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기전 돌입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장기전이 누구에게 좀 유리하다, 여론을 살폈을 때 좀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저희가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네. 예상을 해보자면, 저도 기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인력의 규모상에도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다 합쳐도 200명 내외로 보여지는데, 현재 관저 앞에 지금 이제 배치된 경찰 인력만 1000명, 또 뒤에서는 기동대가 3,200명이 포진하고 있고 이제 가장 최전선에 선 이 경찰 인력들의 체력이 지칠 경우에 계속해서 경찰 인력은 사실 지방 인력까지 다 동원한다면 계속해서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인력의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에 미루어 볼 때 경찰이나 공수처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서부지법에서 최초 발부도 아니고 재발부된 네.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하게 재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장기전에 돌입해서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갈 때 과연 이 부분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공수처나 경찰이 조금 더 우세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물리적 충돌까지 있는데도 장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를 한다면 사실상 자신들의 부하 직원이 다치는 부분까지도 방관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또 여론의 문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장기전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금 더 열세에 취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충돌 상황이 일어나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겠지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국가기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공수처와 경찰은 일단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경호처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건데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이 경호법에 따르면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요. 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에서는 만약 무기를 사용한다면 지금 이러한 공수처의 시도가 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에 대한 위해 상황이라고 우리는 인식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경호처의 경호원들이나 또 위에 지휘부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위해 상황이라서 무기 사용이 정당화된다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성을 얻을지 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 사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경찰 또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 무기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호처에서 무기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도 이 실체 발포 상황에서는 경찰도 발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원들이 지금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에 서 있는 모습이고 대통령 관저 앞에는 저렇게 아예 한남대로의 한 방향을 아예 통제를 해놓고요. 경찰이 지금 지지자들을 해산하고 이 정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시간째 2시간 넘게죠. 이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상자가 발생해서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사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규호 기자, 이제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 이 경호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언론 보도만 따라서는 경호처에 이제 강경파만 남아서 경호처가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저렇게 많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란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총기를 휴대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금 2차 저지선을 또 만들어 놓고 저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경호처의 대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호처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를 받았다. 이건 알려진 사실인데 네. 이제 또 다른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렸습니다. 예.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제 이전에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어제 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먼저 그 두 사람 다 경호처 내에서 굉장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쭤보셨던 경호처 내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강경파로 알려진 수뇌부는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이제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그리고 경찰이 이를 집행할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동요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대치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좀 해봐서 살펴봤을 때 네.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가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체포 과정, 그다음에 체포 조사 과정은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만약에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 예. 대통령을 직면을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정말 마지막 상황이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그 사전에 변호인이랄지 경호처에도 영장을 제시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상의 혐의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직접 고지를 해야 되고요. 변호인의 선임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는 이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동이 된 경우에는 아마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고 확정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전 과정이 영상 녹화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에서는 현재 질문지를 200종 이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질문만 200가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10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놓고 뭐 1, 2초만 부여하고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랄지 또 뭐 고위공직자랄지 이런 경우에는 조사 시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때는 한 질문을 하고 2, 3분 정도를 부여한 다음에 답변하지 않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답변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아마 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뒤로 빠지는 모습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지금 점점 더 뒤로 이동하는 모습이 방금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정문이 지금 개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이 1차 저지선, 그러니까 정문을 뚫어서 정문에서 지금 오르막길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도 일부 경찰관들이 지금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소식이 들어옴과 동시에 지금 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경호원들이 지금 모두 뒤로 빠진 상황입니다. 일부 차량으로 길을 막아만 넣었고요. 지금 경호원들은 뒤로 빠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저지선은 지금 뚫린 상황인 것 같고요. 2차 저지선인 이 소형 트럭과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2차 저지선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 3차 저지선을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들은 모두 지금 2차 저지선 뒤에 있던 경호원들은 철수를 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고 관련 소식도 지금 계속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저 진입이 시작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체포가 만약 된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이 청구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저는 청구할 가능성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영장을 청구한다 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김명현 전 국방장관이랄지 여사령관이랄지 관련된 주요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고 구속 기소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그 끝에 있는 그러니까 우두머리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상으로 보자고 한다면 구속이 되는 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법리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직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 체포영장 집행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조사 시작과 동시에 영장 청구서를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익이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수집된 증거와 또 공범과의 그런 관계, 또 이 공범 재판 중인 사건의 뭐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도 이 조사 시작과 함께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저지선이라고 할까요? 지금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있는 이 소형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이게 아마 경호처에서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버스 위에 지금 사다리가 올라간 모습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 화면에 포착이 됐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시는데 저게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관저로 향하기 직전에 마지막 저지선이고 조금 전까지 경호원들인 이 마지막 저지선 앞에 있는 2차 저지선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저지선에서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화면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저 뒤에 매봉산 쪽인데 저쪽으로도 지금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은 경찰이 관저에 진입을 시작을 했고 경호처가 설치해 놓은 소형 버스에 사다리를 대고 2차 저지선도 넘으려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호처 직원들은 기존 대기선에서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들어온 최신 상황입니다. 네, 2시간 대치 끝에 지금
관저 초소 쪽 사다리를 두고 투입을 하고 타고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인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이런 상황에 얼마나 좀 이제는 협조를 할 걸로 보입니까? 사실은 1차 저지선까지는 협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하자면 1차 저지선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머지 저지선이 또 의외로 쉽게 또 뚫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훈 차장, 이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장이죠. 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이광우 이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 따라서 이 영장을 가지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경찰의 속보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랄지 이광호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이 경호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체포가 된다라고 하면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저지선 부분만 뚫고 이제 올라간다, 경찰이 진입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2차, 3차 저지선은 1차 저지선을 통과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현재 경찰 속보 내용을 아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장과 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위치가 아마 3차 저지선 위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새벽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CNN과 영국 BBC 같은 세계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이 과정을 긴급 뉴스로 지금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외신들은 이번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남동 대통령 공간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CNN은 조금 전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며 윤 대통령이 요새화된 관저에서 탄핵 시도와 수사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계엄 이후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홈페이지에 라이브 페이지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과 지지자 등 수천 명이 관저 앞으로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1차 체포 시도 과정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시위대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도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관련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국제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김도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묻겠다는 건가요? 네, 기재부 대변인 공지로 나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리적인 충돌로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 엄중한 책임을 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질 것이냐.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충돌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가 났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여당에서는 무리한 수사에 책임이 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포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책임 공방을 놓고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2차 저지선을 뚫고 지금 완전히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 오르막길에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저지선을 완전히 뚫었고요. 이제 2차 저지선을 넘어서 지금 완전히 골목을 장악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저 버스를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사실 1차 영장 집행 때도 저곳은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빠르게 소위 경찰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대열을 갖추는 모습이고요. 침착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진입한 경찰들이
대오를 갖춰서 경력을 지금 모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경호원들은 완전히 뒤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저지선을 돌파를 했고요. 1차 저지선 뒤에 있는 어떤 소형 버스는 사다리로 넘어서 일부 버스를 좀 이동을 시키고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이 지금 골목을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규원 기자. 일단은 저희가 충돌이 지금까지는 크게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계속 빠지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살펴보면은 끝까지 대통령 지키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서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정말로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예,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를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직접 지시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바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호처의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경호법에 따른 정당방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지난 1차 집행 때도 2차 저지선까지 통과를 하고 3차 저지선 앞에서 막혀서 실패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 3차 저지선 앞부터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고 있는데 현재상 수방사 직할부대지만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로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 네. 2차 저지선도 곧 아마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3차 저지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이번 집행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이 1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곳 앞에 집결을 해서 지금 대열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난 3일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 해당 골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과정까지는 계획을 다 모두 해놨던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오와열을 맞춘다고 하죠, 저희가. 대열을 갖춰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정비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이 대열을 갖춰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앞에 체증을 하는 인원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이 1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이제 2차 저지선을 향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면은 경찰이 지금 여러 개의 조를 나눠서 이번 체포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진입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체포팀이 또 따로 있는데 체포팀은 한남초등학교에 지금 담벼락을 뚫고 우회를 해서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다시 한번 2차 저지선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1차 저지선이 뚫리면서 대통령 관저 건물 접근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 이렇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경호처의 저지 얼마나 거셀 걸로 보입니까, 박규원 기자? 예, 그 경호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고 이에 협조할 수 없고 이제 그것이 경호처의 임무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벌어진 지 2시간 반이 넘었는데 이제 벌써 1차 저지선이 뚫렸고 2차 저지선으로도 굉장히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제 경호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다리를 든 공수처 직원들이죠.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이 사다리를 갖고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희 추측에는 2차 저지선도 이제 뭐 버스와 뭐 차량 등으로 막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지금 사다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하지 않나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서는 이제 많은 인력들이 먼저 이동을 했고 이 뒤이어서 이제 장비를 든 인원들이 2차 저지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호처가 대형 버스를 겹쳐서 세우고 또 철조망을 둘러서 관저를 요새화한 만큼 이거를 뚫고 들어갈 장비도 동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요새화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2차 저지선 이제 뚫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될지 좀 구체적인 경찰의 계획 나온 게 있을까요? 예, 경찰이 이번 집행 과정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를 여러 개 나눠서 체포조, 진입조 등으로 나눠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돌아서 한남초 방향으로 돌아서 진입하는 조도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2차 저지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인근이 차벽과 철창 이런 걸로 굉장히 막혀서 요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다리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헤쳐서 진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아예 그 1차 저지선은 돌파를 했고요. 1차 저지선을 지나서 지금 완전히 현장을 장악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도로를 완전히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이 장악을 했고 지금 이곳에서 이제 뭐 본인들의 차량으로 보이죠. 본인들의 버스와 차량으로 보이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장비를 꺼내서 이제 2차 저지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은 경찰이 지금 1차 저지선은 완전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저지선 통과를 위해서 사다리를 들고 접근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진입을 한 다음 절차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체포영장은 이제 공수처 소속인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체포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그 주임검사가 관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제 경호처의 저지선을 완벽하게 뚫고 나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건데요. 이제 체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곧바로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남동에서 공수처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도영 기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긴장감 속에 체포영장 집행의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도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원내 회의가 평소라면 여야 모두 9시쯤 열리는데 양당 모두 오늘은 새벽 6시에 각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은 비상의총을 소집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수사를 위한 건지 체포만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당장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멈춰야 한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 등 직무 해제 권한이 있었고 거기에 적극적인 직무를 안 해도 폭력 사태에 대해 경호처를 향해서 협조하라 메시지를 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의총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상황을 현재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물러서지 않고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영상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관저 안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사팀의 규모가 지금 뭐 몇천 명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관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호처가 설치해놨던 버스와 차량들을 뭐 어떤 절단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동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좀 인원들이 이동할 수 편하도록요. 그 다음에 그 차량 이동과 이제 절단기 작업 같은 게 끝나고 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인력들이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체포팀이 2차 저지선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고요. 대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이 대규모 인원들이 이 체포팀이 관저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굿모닝 NBA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그대로 고정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현장 소식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